네, 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임 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요. 고상, 저상, 요즘 이제 초경량화 덤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재함이 높은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보시는 것처럼 더블 프레임 폭이에요. 이게 더블 프레임 폭이고, 이게 싱글. 이 정도 넓이가, 이 정도가 더 넓은 게, 여기서 이 정도가 더 넓은 게, 양쪽으로 이만큼씩 더 넓은 게 싱글이에요. 싱글인데 중요한 거는 이 초경량화 덤프라는 거 자체가 적재함 길이도 더 길어요. 이거 제 거보다. 그리고 이 높이가 적재함 높이가 한 요 정도까지 와요. 그러니까 무게점 자체가 굉장히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 폭은 더 좁고, 프레임 폭은 좁으면서 위로 올라간 상태니까 차가 코너링이나 이런데 되게 약해요. 레민콘 차들 같은 경우에도 통돌이가 위에서 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하거든요. 그래서 코너 돌 때나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싱글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싱글 3축으로 싱글 3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지간하면 이렇게 자가 삽질하는 게 좋아요. 고무가 돼 있어도. 삽질 안 하고 하는 차들 많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항상 덤프차 옆에는 붙지 마세요. 뒤에는 유리 깨져요. 저도 얼마 전에 포토에 부딪혀갖고 유리 깨지고 했거든요. 돌이 펴갖고. 저도 이 고무가 돼 있지만은 저렇게 뒤에 돌이 얹어 있는 경우도 있어갖고 항상 삽질은 해요. 그래서 이 높이나 이런 걸 봐도 실제로 굉장히 높거든요. 길고. 근데 무게 중심점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휠 사이즈도 밖으로 더 나와 있고, 싱글이어서 더 나와 있고, 프레임도 더 넓고, 그러니까 허리나 어깨가 넓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깨가 넓고, 다리도 굉장히 밖으로 벌려 있기 때문에 코너링부터 해서 모든 게 안정적이고요. 이거 나갔네. 또 손이 사가갖고 또 떨어졌어. 짜증나. 또 저거 고쳐야 되네. 거기에 이 폭도 넓고, 그리고 이 자체도 적재함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코너링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인데, 이 초경량화 덤프 같은 경우는 되게 박스가 되게 커서 위로 올라가 있고, 또 프레임도 이런 거 더블처럼 이게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이 정도가 프레임이. 그러니까 차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프레임, 그러니까 초경량화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재함 높게 이제 우드나 이런 거 실은 차들 보면 무게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코너 돌 때나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레민콘 차들도 통이 돌기 때문에 무게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코너 돌 때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싱글 타입들 끌고 다닐 때, 더블 타이어 끌고 다닐 때 이제 프레임이 좁은 거 끌고 다닐 때도 코너 돌 때 이제 뒤에가 이제 들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너를 살살 돌고 그랬는데, 얘는 넓으니까 확실히 안정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전성을 보면은 싱글로 해서 싱글 3축으로 한 다음에 고상으로 올리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에 더 좁아요. 이게 싱글 제 거보다 좁지만은 당연히 좀 쇠 스틸보다 더 좁아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 같은 경우에 연성이 떨어져요. 연성이. 그래서 오히려 그 스틸 프레임보다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연성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냥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꼬아져야 될 이 부분이 코너 돌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알루미늄은 그냥 휙 하고 넘어가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신 거 감사한데, 일단 유로6 EGR 속어는 안 돼요. 유로4부터 수입차들은 EGR을 못 만지고요. 지금은 EGR을 건드릴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완전히 밀착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해요. 유일하게 이제 이 뭔가를 하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요. 제가 능력이 안 돼갖고 이게 안 돼요. 잘.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딸려요. 그리고 냉각수라는 거는 그 380이든 뭐든 간에 그 라지다에 있는 것만 빼게 되면 라지다 것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엔진 라이너 블록 사이나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안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족들 걸렸네. 예. 인선. 그래서 다는 안 나고요. 대략적으로 대부분 차들이 우리 김장할 때나 이럴 때 고무 빨간색 고무 달아야 있죠. 예. 거기 한 40m 나오는데, 거기 한 달에 거의 대부분 차가 라제다에서만 빼면은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라제다에 있는 건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엔진 블록 사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와요. 리타더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리타더 있는 차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리타더 쪽이나 이제 관 속에 있는 거하고 엔진하고 해가지고 토탈적으로 하게 되면 70에서 80리터 보면 되고요. 지금 70리터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벤츠 신형들 같은 경우에 리타더를 냉각수로만 하기 때문에 걔는 100리터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냉각수 비중을 맞추실 때는 뭐 거의 7대3 아니면은 6대4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엔진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빼시려 그러면은 블럭 옆에 보면 빼는 숨구멍이 있던가, 아니면 리타더 쪽에서 빼면은 리타더 쪽 거 뺄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리타더 호스 쪽을 빼갖고 냉각수를 빼던가, 아니면은 증류수를 붓고 물을 순환을 시키는 거죠. 하루 또 주행을 하시고, 그리고 와서 빼면은 많이 희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냉각수를 20리터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은 40에 20이니까 말 그대로 반반이니까 딱 맞잖아요. 근데 나는 안에까지 다 비우고 싶다 그러면 증류수를 넣고 회전시키고 이제 양을 늘리는 거죠. 양을. 그래서 30리터, 40리터를 이제 순수하게 이제 냉각수를 넣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취향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돼요. 취향에 맞춰서. 예. 저는 이제 자주 교환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냉각수를 교환하니까 그냥 라자다만 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뭐 1년 반에서 2년밖에 안 쓰거든요, 냉각수를. 그렇기 때문에 제 걸 확인시켜 드렸지만 제 건 깨끗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숨구멍이라는 게 연료 펌프에 숨구멍이 있고요. 워터 펌프나 네. 이런 데도 숨구멍이 있고 모든 거엔 숨구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숨구멍이라는 거의 용도는 좀 의미가 좀 틀려요. 지금 고압 연료 펌프의 숨구멍의 의미는 좀 틀리고 네. 그 대우나 미션이나 이런 데의 숨구멍 의미도 또 틀려요. 네. 그 기름 탱크에 있는 숨구멍도 원리가 틀리고, 그러니까 기름 탱크에 있는 원리에 있는 책 밸브나 이런 숨구멍, 네. 숨구멍이라는 것 자체가 책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브 방식의 숨구멍은 원리가 이게 라바가스도 책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숨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면서 생성되는 공기, 그거를 빼주는 게 책 밸브 숨구멍. 자, 네. 다시 역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예. 체크 막아준다. 그래서 이제 리턴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게 체크 밸브예요. 나가는 놈은 나가되 들어온 놈은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기름 탱크가 숨을 쉬는데 말 그대로 바깥쪽에서 그 안 좋은 공기나 뭐가 유입되면 안 되잖아요. 기름 탱크로. 그렇죠. 기름 탱크에서 생성되는 공기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 밸브가 망가져 버리면 반대로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 탱크가 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옥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건 체크 밸브가 역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고압 펌프의 숨구멍이라는 거는요, 안전장치예요. 아, 이제 반대의 의미예요. 이제 워터 펌프나 이런 데에 있는 숨구멍의 역할은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니데나와 격벽 사이에 인전 말 그대로 1번 격벽은 오일을 막아주는 1번 니데나, 네. 2번에 있는 니데나는 경유를 막아주는 니데나, 그 사이에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니데나가 두 개가 간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장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흘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 사이에 숨구멍이 딱 있음으로써 거기에 압력이 딱 걸리면 숨구멍이 열리면서 글로 배출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니데나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룸이나 헤드 옆에 보면은 동전 같은 게, 마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마개 같은 게 있지. 이게 무슨 마개인지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마개는 동파 방지용 마개예요. 헤드나 이런 데 인전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린더 내부에 냉각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점이 떨어져 갖고 물이 얼어요. 그럼 팽창을 하겠죠. 예. 그럼 거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 헤드가 균열이 가면 안 되니까 글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묘하게 안전장치들이 많아요. 샤우드가 약한 이유는요, 예. 대우가 나가기 전에 샤우드가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번 안정장치. 그러니까 볼보는 샤우드가 안 나가죠. 그 대신 대우가 나가죠. 미션이 부러지던가. 이게 오묘하게 어떤 사람들은 스카니아 샤우드 약하다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대우가 안 망가지니까, 덜 망가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대우 쪽에도 데미지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게 오토다 보니까는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운전하실 때나 이럴 때 그런 것도 있고,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 제가 전에 지금 방금 전 아침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제 제 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프레임 폭을. 예. 그러니까 제 차 헤드에 있는 프레임이 말 그대로 더블 바퀴 2개짜리 프레임 넓이에요. 그리고 제 본 덤프 프레임이 싱글 프레임 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그 우드나 이런 거에 생겨가지고 이제 경량화 덤프여가지고 이제 적재함이 굉장히 높은 게 있잖아요. 출애라들. 예,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잘 자빠져요. 특히 이제 그냥 우리 박스인데 17박스, 저기 18인데 그냥 골재형 덤프인데 RCP 애들이 고속주행이나 우리 거기 서산 안쪽 거기서 자빠지는 이유가 무게 중심점은 위에 있는데 프레임 폭이 좁다 보니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거죠. 싱글이 코너가 더 로링이 많을 거고 싱글이 더 잘 빠질 거라는 생각인 한 거죠. 그러니까 액면상 보면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허리가 되게 얇아지는 거예요. 더블이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얇아진다는 얘기가,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가 허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허리가.
지금 제가 싱글로 한다는 거는 허리가 굉장히 두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죠. 프레임, 그러니까 코너링이나 적재m 덤핑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 부품이라는 부분도 말 그대로 좀 세밀하게 보시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리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압이 모아준 다음에 고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압 펌프라는 것 자체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고 기아 이빨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1단에서 5단으로 못 넘어가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저압이 한번 압축을 해줘가지고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포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버무려져가지고 이게 반죽을 해가지고 반죽 속에 있는 기포를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번 그러니까 고압 펌프가 어떤 차든 간에 고압 펌프가 휠터 앞에 있는 건 없어요. 그 순번이 기름 탱크가 있고 1차 휠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저압 펌프가 있고 2차 경유 휠터가 있고 2차 경유 휠터에서 고압 펌프로 넘어가는 거예요. 걸러갖고 최대한 압력을 빼준 다음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름 속에 있는 기포를 빼주는 장치가 달려있는 차는 제 육안으로 확인한 차 중에 유일하게 한 대가 있는 게 볼보예요. 예, 지금 제 육안으로 확인한 게 볼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니아는 카트리지 방식이잖아요. 카트리지, 쇠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트리지 방식이기 때문에 경유가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적으로 기포가 빠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 휠터통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압력이 빠지게끔 돼 있죠. 그 기포가. 그러니까 지금 그 기포가 인젝터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카본도 카본이지만은 그 연료 휠터에 끼는 카본도 망가뜨리지만은 기포, 그러니까 우리 기름 탱크가 움직이잖아요. 물병을 막 믹스하게 흔들리면 기포가 생기죠. 그렇죠. 있죠. 예. 말씀하세요. 그 기포예요. 그러니까 유로3는 그 기포라는 것 자체가 뭐 솔직히 타격을 줄 정도로 그 고압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지금 유로6다 보니까는 미세한 기포방울 하나하나의 그 기포 때문에 고압 펌프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아가 망가지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경유가 갖고 있는 유막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온도를 식혀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기포방울 하나하나에 카본 하나하나에 망가지는 건데, 리데나가 나가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열화, 경화, 열화. 그러니까 그 열화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기포가 생기는 거죠. 기포가 또 카본이 그 기아 온도를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압축 폭발하면서 소음기 쪽에 카본이 끼면서 이 온도가, 엔진 실린더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온 게이지가 그래프로 나와서 60도, 80도, 90도, 120도 이렇게 그림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프로밖에 안 보여주는 이유가 수온이 90도가 넘어요. 가운데가 95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일 온도가 나오잖아요. 예. 오일 온도에서 10에서 15 정도 빼면 냉각 수온이에요. 대략적으로. 예. 그러니까 110도, 120도라 그러면 수온이 몇 도예요? 9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크러치가 회전하는 온도가 95도예요. 예전엔 85도에 팬크러치가 돌았는데, 85도에 팬크러치가 돌았는데 지금은 95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이 SCR이든 DPF든 이거를 소음기가 온도가 올라서 찌꺼기를 배출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소수는요, 중화제예요. 파마 중화제.
똑같아요. 그 녹스나 이런 데서 질소산화물을 중화시켜주는 약품으로 쏘는 거지 네. 소음기를 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로6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들어가요. 온도를 바짝 올려놔요. 네. 자연재생이나 재생불이 뜨면은 RPM이 올라가는 온도가 600도까지 그 소음기 온도를 올려요. 막 배기가스로 해서. 그 다음에 경유를 쏴요. 그래서 DPF를 터는 거예요. 미세하게 경유를 써갖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따로 있어요. 라인이. 경유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EGR 쪽으로도 경유를 쏘고 DPF 쪽으로도 경유를 쏘고 요런 식이에요. 원리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고압 펌프가 나간 이유는 열화가 된 이유는 압축 폭발하면서 엔진 온도가 높아진 거죠. 왜? 불안전 연소가 되니까. 불안전 연소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유막 형성이나 모든 오일이나 기름이나 이런 그 공기나 이런 게 안 받쳐주니까 불안전 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 연료 필터를 뺐는데 이물질이 많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기름이 안 좋거나 뭐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물질의 모양도 봐야 돼요. 쇳가루 같은 게 많으면 고압 펌프가 나간 거예요. 이게 가루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압 펌프를 열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압 펌프인데 인젝터로 쏘는데 그게 왜 연료 펌프에 연료 필터에 걸리지? 그러게요. 뒤로 있는. 그쵸? 예. 그쵸? 예. 그쵸? 뒤로 있는데. 재밌죠? 요게 왜 그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턴 인젝터라는 게 고압 펌프로 만들어서 고압을 만들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압을 만들었을 때 그 고압 펌프에서 만든 그 어마어마한 천번면 천에서 열이면 열이라는 기름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인젝터를 터뜨리는 기름 양은 0.5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가 남아요. 그 나머지 9는 어떻게 됐냐? 다시 기름 탱크로 가요. 다시 기름 탱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일에서 타서 나오는 그 카본이 기름 탱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료 필터를 보면은 오일 색깔, 그러니까 오일에서 나오는 그 카본 양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일반 광유 계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필터가 금방 검해져요. 기름이 통에 있는 기름 색깔이 금방 검해져요. 스카냐, HPI나 이런 애들은. 근데 오일이 약간 그 색깔을 그 고유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름 색깔이 그걸로 변해 있어요. HPI는요, 초창기 때 기름 탱크가 들어가는 게 2개예요. 나오는 리턴도 구멍이 호수가 2개예요. 4개예요. 많이 때려 넣고 많이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었었어요, HPI가. 근데 지금은 약간 많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호수가 리턴 되는 거하고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인데 호수 두께가 틀려요. 두께가 현대, 대우 뭐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보면은 연료 들어가는 호수가 내경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거는 한 8mm, 현대 거는 한 8mm 보면은 우리 원터치잭으로 8mm 정도 보면은 지금은 거의 12mm급이에요.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요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이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엔진은 무조건 광유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그런 오일이 아니고 오일에 대한 그 금액대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살짝 맛을 보셨지만은 제가 항상 저한테 오일 교환하시고 제가 이제 작업해 주신 분들 중에 이 오일 정말 좋죠, 이거 써보시니까 어때, 이거 진짜 좋죠 라고 얘기 안 해요. 참 돈이 좋죠. 참 돈이 좋죠. 진짜예요. 제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오일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좋은 거라니까요.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돌아와요. 돈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올바르게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새 차 때부터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꾸준히 하면 돌아온다니까요. 그 교환 주기가 있어. 그 교환 주기를 딱 그 지켜서 그 돈을 투자를 하면요.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제 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숨구멍을 궁금해 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네, 볼보는 그래가지고 워터펌프에서 오일이 떨어진다니까요. 걔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일 쪽에 있는 니데나가 터져갖고 숨구멍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떨어져요. 워터펌프에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베어링이 이뻤죠.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예 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저도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